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는 이 코너에서는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쏟아지는 전국 소식과 정보 홍수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 위해선 고전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입니다. 개그맨 겸 사업가 겸 작가 고명환 씨,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명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성량이 다르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간 반갑습니다.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개그맨에서 네. 사업가로 네. 또 작가로 변신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작가입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메밀국수 사업을 하니까 예. 여름에는 사업가, 그리고 겨울에는 책을 씁니다. 예, 그래서 예. 겨울에는 작가 고명환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꼽는다면. 그래도 작가예요. 왜냐면 그래도 작가요? 올해 제가 상을 받아서 그렇군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 네. 제가 이따가 그거 자세히 여쭤볼 텐데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년 내내 3월부터 10월까지는 메밀국수에 좀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좀 끝나면서부터는 그다음에 작가 강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2군데씩. 강의는 어디? 그러니까 뭐 기업도 가고요. 예. 관공서도 가고 오늘은 그 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아, 초등학교 그러셨어요? 도서관 다양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계신데 이런데 예. 엄청 뭐 여러 군데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책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니까요. 네. 이게 자기 책의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인생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건가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 책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제가 고전에 대해서 뭐 제가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전을 제가 읽고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고명환 씨의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네. 어떤 책인지, 네.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저도 사실 제 인생에 좀 답답한 시절을 많이 겪었고 우울한 시절도 겪었고 했는데 고전을 읽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 좀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 책이 쉽지 시키는 대로 않은데. 살아보고 안 되면 예. 내가 이 작가를 찾아가든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은 대로 좀 예를 들면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저는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책 얘기 듣는 게 훨씬 제 삶이 잘 풀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책에 녹였더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자, 책 속의 지혜를 직접 실행하고 삶 속에 녹였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자, 더구나 최근 한 대형 서점에선 올해의 작가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함께 고명환 씨 선정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 한강 작가하고 어떤 의미에서 네. 이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뿌듯도 했는데요. 예. 너무 제가 어깨를 나란히 이런 문장을 어떤 기사분이 써주셔가지고 저기 저도 언론에서 기자분이. 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제가 부담도 되고 한강 작가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자기계발서 쪽에서는 어쨌든 저도 제가 저도 나름 고통을 겪었고 네. 제가 또 깨닫게 된 지혜로 저는 독자들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예. 저도 하여튼 한강 작가님을 따라서 정말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 상으로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네. 네. 자,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메밀 사업 하신다 그랬고, 네. 작가 지금 겨울에는 더 거기에 집중한다 네. 그러셨고, 이제 또 개그맨이시기도. 네. 방송을 지금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합니다. 중간중간에 네, 또 뭐 얼마든 저는 특히 코미디나 그러니까요. 뭐 연기 이런 쪽에
저랑 맞는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네. 작가 활동하고 비슷한 연관되는 거지만 아까 강연도 하루에 막 2개씩 다니고 네네네. 와 시간 쪼개기가 쉽지 않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진짜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대답해 줍니다. 책을 안 읽으셔서 바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이 시간 관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5분이면 요즘 해요. 네.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 네. 그런 능력이 독서를 하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일은 빨리 또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자 그렇다면 독서는 어떤 계기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담쌓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제가 72년생인데 네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집에 왜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왜 있었습니다.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자주 이렇게 펼쳐보고 그 정도였어요.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럼 뭐 이렇게 좋아하셨네요. 네네네. 책을. 예. 그랬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2005년에 네네. 우리 KBS 드라마 해신이라는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근데 제 매니저가 네. 저는 자고 있었는데 190km로 달리다가 그때는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다 그 정도로 빨리 다녔어요. 안전벨트 하셨나요? 안전벨트 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죽음 앞에 저는 그 눈 떴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한 군데였는데 1초 후에 사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하루 며칠 뒤도 아니고 그래서 저보고 빨리 유언하라 그러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살아요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3일 안에는 무조건 사망한다고. 의사가요? 네네네. 제 증상이 그랬어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쉽게 말하면 심장 안에 제가 안전벨트를 맸잖아요. 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에 큰 그 출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뿜어져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너무 커서 이제 저보다 작았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분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때 이제 죽음 앞에 가니까 제가 34년을 34살이었거든요.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 남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를 죽음 앞에 가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예.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뭔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진짜 나 고명안으로 살아보겠다. 근데 사고를 거치면서 느끼신 거예요? 와.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2005년이라 동영상 강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질문을 가지고 그냥 유명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2005년에 병원에 계신 동안 책 네. 많이 읽으셨어요? 몇 권이나? 그러니까 권수는 모르겠고 모르겠네. 하루에 한 예. 10시간 이상은 병원에서 뭐 계속 책 읽었어요. 야. 그때 한쪽 눈이 마비돼 가지고 예. 한쪽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 우리가 한쪽 눈으로 글 읽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책 읽었죠. 그랬군요. 네. 자, 사업도 이제 다양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실패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실패, 좌절의 순간에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까? 그 제가 4번을 사업을 망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책이 뭐가 있을까? 바로 찾았어요. 손자병법. 이기는 법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제 사업에 적용한 거는 이겨놓고 싸워라.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냥 무턱대고 싸웠어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냥 예. 열심히만 싸우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걸 저는 몰랐어요. 예.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확률을 높여놓고 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더니 그리고 제가 한 게 메밀국수였거든요. 예. 그랬더니 저는 그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군요. 네. 자, 책 제목처럼 삶의 해답 혹시 찾으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삶의 해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네.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마치 매번 여행을 가야 되고 뭐 캠핑 가고 낚시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는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야 한다,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제가 늘 가는 데 있죠.
제 메밀국수 사업장, 제 네. 강연장, 제가 글 쓰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 먼저 내가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내가 갔던 데 있죠. 네네. 거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찾다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를 네.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제가 알아낸 해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는 이거다. 한 줄로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범 답안지죠. 우리가 모범 답안지. 쪽집게 뭐 가회 이렇게 하면서 네네. 왜냐하면 이게 검증된 고전은 오래된 책만이 아니고 사실 잊혀질 책들은 잊혀졌고 네. 수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선배님 선조분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책들이 살아남은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범 답안을 원하잖아요. 네네. 뭔가 빠른 시간에 작은 자료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 원하는데 저는 가장 가성비 좋은 책이 고전이다.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국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꼭 네. 시국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분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분들 있고 네.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에게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 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제목의 책들 있죠. 네네. 그런 책들은 저는 아무 책이나 읽으셔도 돼요. 집에 아마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대신에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이런다는데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네. 질문만 가지고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유명한 고전들을 읽으시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예.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내가 살 길은 남을 구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남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남을 구하면 나는 당연히 살게 되고 나는 내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정치인에게 권하고 싶은 책 제목 딱 하나만 네. 뽑아주시면. 지금 얘기한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네. 자, 정치와 함께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지고 예. 우리가 이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멈춰있지 마시고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이럴 때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전진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5622님이 고명환님 나오셨네요. 저 장사의 신 구입해서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내년에 장사를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명환님 생각하면 영화 두사부일체 그 역할 생각나요. 팬입니다 하셨고요. 네. 자, 8526님이 이 형은 M본부 코미디 프로에 나와야 하는데 KBS 시사 프로에 나오니 영 어색하네 크크크.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엠본비 코미디 했었지만 또 이렇게 시사 프로에 이렇게 변해 있는 고명환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변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명환 씨 SNS 보면은 네. 매일 아침에 긍정 확언 영상 올립니다. 네.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으로서 그 언제 잊혀질까 이런 저 우울증이 저도 매년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달 동안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는 셉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좋아하는 책도 안 읽어지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근데 길면 3달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50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1년에 한두 달이. 그래서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긍정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봤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웃음도 나고 닭살도 돋고 이랬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38일째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3년이 좀 넘었잖아요. 단 하루도 우울한 적이 없었어요. 와.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야, 효과가 정말 네.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긍정으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어떤 아침에 어젯밤에 내가 좀 기운이 없어져도 아침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는 너무 열정이 가득해져서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긍정으로 확신에 찬 발언. 긍정학원. 네네. 야, 그 샤워를 한다 이거죠. 네네. 자, 요즘은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읽었을 때는 한 달에 30권도 읽었었는데 네. 요즘은 제가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지 말아라. 근데 내가 왜? 봤더니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요즘은 하루에 조금 읽을 땐 10쪽만 있습니다. 네네. 10쪽 읽고 그래서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산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산책하고 뭔가 달리기라고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책의 의미가 뭔가 네. 곱씹게 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바위를 보고 했을 때 우리가 문득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른다 하잖아요. 그게 독서가 인풋이 된 상태에서 예. 뭔가 자연을 봤을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요즘은 분량을 많이 읽진 않고 네.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네. 네. 자, 특별한 독서 비법이랄까요? 이런 거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책 읽는 거 자체를 아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책을 고를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유명한 책으로 하루에 5쪽 내지 10쪽만 읽으세요. 그리고 1년에 매일 읽는다 하면 또 우리가 예.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은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어제 10쪽 못 읽었으면 오늘은 내가 20쪽 읽어야지.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시고 그냥 꾸준하게만 10쪽씩 내가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읽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고 아마 일상생활 하시면 그 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창의적인 영감과 연결이 돼서 이거 책 하루에 5쪽 10쪽 읽으신 분이랑 안 읽으신 분이랑 1년 뒤에 아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네. 하루에 10쪽씩만 읽으면 된다. 책은 어떻게 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명한 책 거. 읽으세요. 네, 그러다 네. 보면 당연히 읽다 보면 내가 왜 책을 독서력이 좀 생기면 내가 왜 남들이 추천하는 책만 읽게 될까 네. 이러면서 자기가 유명하진 않지만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그 단계가 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을 가지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만 파는 데 말고 저 구석도 계속 내가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와.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책을 찾아보시면 반드시 자기만의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 2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이하나둘둘님이 TV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고명한 작가로 소개돼 나오시던데 새삼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웃음 표시. 네. 6824님이 감사합니다. 야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대화에 긍정이 돼서인지 왠지 눈물이 나네요. 가슴에 와닿는 말씀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마음의 불안 네. 겪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긍정의 말씀 한 말씀 짧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독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정말 5분 10분만 독서해 보시면 지금 불안하고 뭔가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을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겸 작가 고명환 씨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위로의 에너지를 채우는 오늘의 끝곡 이하이의 한숨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